테슬라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정말 이 테스타 주행이 좋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걸 비판적으로 보려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고의 장면들을 촬영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싸움들이 크게 진행이 될 거고요. 텍사스주에서, 그리고 이것이 확대돼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통과되게 되면 저는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에 대한 허가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FSD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2025년 FSD의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는 테슬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 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 로보택시를 이제 텍사스에서 출시를 준비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걸 위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오스틴 시 당국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중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응급 조치를 들어갈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케이스의 발생 시, 엣지가 발생했을 때, 즉 예측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은 일방통행 도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사 중이라든지, 일방통행 도로를 들어갔더니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또 중간에 총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람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로에서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그것도 나라마다 도시마다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랬을 때 또는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격 조정이라든지 시당국과 협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TF팀을 꾸려서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이 테스트가 정말로 테슬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비판적인 언론이 매 눈을 가지고 그걸 지켜볼 겁니다. 뉴욕타임즈, 아마 거기는 특파원 파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안전하게 조사되는지, 사고가 발생하는지 미국의 다양한 언론과 방송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테스트를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근데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테스트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테스트 없이 연방 차원이건 주정부 차원에선 로보택시에 대한 허가가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보택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허가는 지금 현재는 슈퍼바이즈드, 즉 인간의 감독하에서만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을 주시하고 있을 때만이 FSD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언슈퍼바이즈드로 가기 위해서, 언슈퍼바이즈드는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 핸들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언슈퍼바이즈드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정부의 허가에 전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테스트 보고서예요. 그럼 이 테스트 보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규제 부분을 단순화시키고 속도를 좀 빠르게 낸다고 해도 테스트 데이터 없이 통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년에 이것이 몇 월에 이뤄지든지 간에 지금은 전문가들은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 진행되든 4월부터 진행되든 또 빠르게 진행돼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관계 속에서 3월에 진행이 됐을 때 한 이 두세 달간은 엄청난 싸움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정말 이 테스타 주행이 좋다고 얘기를 할 거고, 주행 이 부분들을, 그리고 이걸 비판적으로 보려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고의 장면들을 촬영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싸움들이 크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여론전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테스트 결과에서 테슬라가 FSD에서 언슈퍼바이즈드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춤하게 되고 걸리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인, 바로 이 동시 기회인 요 사건은 텍사스주에서, 그리고 이것이 확대돼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통과되게 되면 저는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에 대한 허가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FSD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지금 중국에서 FSD가 통과되는 것, 그리고 매우 작은 나라지만 스위스에서 FSD에 대한 실험을 지금 허가한 것처럼, 자율주행에 대한 실험과 실험 통과가 되면은 허가해주겠다고 나온 것처럼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 정부도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테스트에만 놔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FSD에 대한, 한국에 대한 허가의 방법들을 해달라는 국민적인 요구와 시민적인 요구와 산업적인 요구를 만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FSD의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는 테슬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 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 시제품 사이버캅에 그 게임기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량 생산도 준비하고 있지만 또 인력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특수 상황에서 이걸 조정을 해서 운전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언슈퍼바이즈드가 조금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언슈퍼바이즈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케이스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원격 조정을 통해서 차량을 빼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게임 조정기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몇 명을 배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또 얼마마다 원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구글의 웨이모에도 원격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에도 원격 조정이 있고요. 바이두가 중국의 바이두가 하는 거, 중국가 하웨이에 하는 거에도 원격 조정이라는 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언슈퍼바이즈, 즉 운전석에 사람들이 사실은 안 앉아도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앉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앰뷸런스가 왔는데 이거는 앰뷸런스가 위급한데 피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조정을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못 피하고 얘가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1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환자의 이송과 환자의 이송을 위해서 이동하는 앰뷸런스는 가능하면 빠른 속도 내에 이동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율주행에 학습하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원격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다르게 배치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격 조정에 대한 그런데 그 원격 조정도 분명하게 케이스 스터디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학습과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원격 조정 없는 테스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기간에는 특히 테스트 기간에는 근데 웨이모라든지 크루즈는 테스트 기간이 아닌 실용 기간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원격 조정이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00만도 원격 조정을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격 조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버전 10에서 버전 13으로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해결하는가의 문제인 거고 계속해서 14로 간다라는 것은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그래서 나오는 기준점이 뭡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몇 마일,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엣지 케이스를 언제쯤 만날 것이냐. 즉 30킬로를 달리다가 엣지 케이스를 만나느냐. 평균으로 볼 때 50킬로를 달리다가 만나느냐. 100킬로를 달릴 때 만나느냐. 이 지금 요 만나긴 만난다라는 거야. 인간이 개입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아무리 지금 버전 13에서 주차한 상태에서 주차까지를 갖다가 지금 이동시켜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길이가 길어지면 평균으로 볼 때 지금 이거는 100km를 넘는 지역을 갖다가 인터벤션, 개입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개입은 다 엣지 케이스예요. 이때는 언슈퍼바이즈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격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해도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주차원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근데 특이한 점이 테슬라는 제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저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사람이니까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차, 그러니까 이미 그건 잘 팔리고 있는 차니까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차량은 몇 퍼센트 이상인 차는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테슬라라고 명칭하지는 않았어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몇 퍼센트 이상인 차, 그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를 미워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미워하는 거고요. 사실은 미국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슬라 차량에. 일론 머스크가 미운데 계속해서 테슬라를 타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건 정책 리스크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편에 섰다라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둘 가문 사이에서는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결혼도 안 시키려고 해요. 그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있어서도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성 민주당 지지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당연하게 이 정서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럼 나는 이건 인세인 미친 짓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테슬라는 법적 소송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한 발 더 나섰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에게만 주어져 있는 예외적인 환경 규제 조치, 자동차 규제 조치도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방 정부하고 지금 주정부하고 갈등 국면까지 가게 되는 시발점을 사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발언을 한 거고요.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건 위헌 소송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특정 자동차 업체를 잘 팔린다고 해서 배제한다. 이건 저는 충분히 위헌 소송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념 소비 여러분 합니다.
이념 소비하고요. 여러분 가치 소비라는 걸 하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은 소비하고 더 소비하고 비싸더라도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나는 나에게 필요하더라도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게 물론 소비자 100%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소비자 중에 일부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감내한 거예요. 감내할 정도로 하나는 테슬라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 속에서 결국은 만약에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이폰이 애플이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애플을 안 살 것이냐 살 거다라고 보는 거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또는 내가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테슬라의 매출이 주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들 즉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점점 가까워지고 테슬라가 그걸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득을 얻을수록 여기에 대한 저항감들은 정서적 저항감들은 분명하게 증가할 수 있고 이건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 그러니까 미치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 주가를 갖다 그래서 숏을 하기도 했죠. 이걸 예상하면서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뭐 비율에서는 요즘 콜로라도가 뭐 캘리포니아를 제치긴 했지만 가장 절대적인 대수에 의해서는 테슬라의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인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정말 GDP로만 봐도 전 세계 7위 국가입니다. 정말로 큰 지역이죠. 여기에서 테슬라가 한다라는 것은 특히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로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테슬라가 자살하는 행위다 하는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라고 예측까지 했지만 사실은 급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선택하는 일론 머스크는 미워도 테슬라를 차량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4년 올해 7월에 자율주행이 되는 FSD가 잘 되는 차량은 스마트폰이고 안 되는 전기차건 내연기관은 피처폰이다. 결국은 스마트폰 사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절대 스마트폰 못 만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손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TSMC CEO와 이렇게 회동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또 이 회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은 TSMC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을 건설을 한 거는 2024년 올해 12월 목표는 또는 2025년 상반기에 가동이 되는 공장이고요. 그리고 독일에다 지금 TSMC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에는 무려 3곳에다 짓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노 공정에서 대단히 AI 칩도 만들 수 있지만 자동차 전용 칩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TSMC가.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에서 협력을 했을 거라고 언론들은 추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12월로 해서 도조 슈퍼컴퓨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더 도조 슈퍼컴퓨터를 완성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X.AI가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있고 최근 12월에도 60억 달러를 더 투자받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 대부분은 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X.AI에서는 이제 그록이라고 해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즉 영상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학습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옵티머스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생각보다 더욱더 좋은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슈퍼컴퓨터의 용량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TSMC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조 칩이라고 하는 자체 테슬라가 설계한 칩을 TSMC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납품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부터도 납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납품의 시기를 조정하는 건요. 여러분 다 이 CEO들끼리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로부터 H100을 받는다든지 블랙에를 추가로 주문해서 선주문을 해서 받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는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 칩에 대해서 시기를 만들어내는 것들, 여기 아까 말했던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일반에 들어가는 보통 뭐 16나노라든지 조금 이렇게 나노스가 이렇게 고밀도는 아니죠. 이러한 칩들에 대한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도 TSMC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줘서 테슬라에게 납품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TSMC 대표하고 만나서 일론 머스크가 협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공급망 관리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출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연초에 실적이 좀 부족하면 1월에 좀 조정이 좀 크게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24일 날 산타랠리가 있었던 이유가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이 작년을 예상을 초과할 거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조금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가는 초과하지 않아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올해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아서 조금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중국이죠.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모델 Y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두 자리 숫자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럽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근데 이 유럽에서의 두 자릿수의 감소를 중국에서의 두 자릿수 증가로 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록적인 지금 판매 대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2024년 10월 24일 날 가격에 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도 며칠 더 갖고 공식적인 딜리버리 숫자가 나오는 1월 2일 날까지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면은 물론 4분기가 가장 원래 많이 팔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구형 차량, 구형 내연기관차를 처리할 경우에 폐차할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 구매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에게도 오는 거고 중국 전기차에게도 가는 거죠. 중국은 원래 소비자 지원금을 없앴고 공급자 지원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러한 소비자 지원금을 지금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부활시켰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라 폐차 보조금이에요. 낡은 오래된 차 10년 넘고 20년 된 내연기관을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이것이 지금 전기차 구매로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근데 비아디는 예를 들면 기록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는 왜 하냐면 모델 Y에 대한 가격 할인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의 주니퍼가 1월부터 생산될 거라는 루머가 계속해서 중국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오스본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1월 달에 주니퍼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정상적인 소비자라면 12월에 안 사고 다 1월에 삽니다. 근데 12월에 사는 이유는 뭐겠어요? 12월에서 사면은 리스트 프라이스보다 적혀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할인을 해주니까. 그래 저렴하게 그냥 이렇게 왕창 저렴하게 해주는데 이때 사자. 그냥 페이스리프트랑 이것의 그 가치보다 이것이 지금 가격 할인의 폭이 더 크니 이걸 사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1분기에 4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는 1월 20일 전후에서 1월 말에 있는 실적 발표에는요. 즉 판매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 비용도 물론 테슬라는 항상 대당 평균 가격을 내려왔지만 이 폭이 요만큼 내려가는데 판매 가격은 크게 내려가면 이윤율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의 이윤율은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평가하는 제1의 조건이에요. 자동차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여놔. 왜 3분기 끝나고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테슬라가 3분기 때 평균 단가를 더 많이 낮추면서 각각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추면서 수익률을 높였거든요. 자동차 부분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요. 근데 이 늘어나게 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 사업 부분이죠. ESS 부분에서 엄청난 돈을 2023년부터 벌어들이고 있어서 전체 테슬라 기업의 매출 순이익률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월가의 많은 머저리티 기관 투자자들은 에너지 부분을 뺍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에너지 부분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에너지 부분을 빼고 자동차만 보고 또 자동차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O2 배출권에 대한 매출도 빼요. 이건 정상적인 자동차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보고 그럼 여기에서 남는 부분에서 이 순이익률이 증가했느냐 줄어드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매출에 대한 전망치와 기업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4분기에 이렇게 많이 파는데 가격 할인을 너무나도 많이 해주면 정말로 테슬라가 혁신적으로 가격을 생산 비용을 낮췄다라면 특히 요즘 두 가지 부분에서는 많이 낮췄겠죠. 하나는 리튬 가격과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테슬라가 올해 12월 말부터
리튬 정제소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리튬 정제소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죠.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서. 근데 이건 1월부터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사이버 트럭이 또한 10월 달부터 9월 말부터 해가지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9월 말에 넘겼어요. 그럼 10월, 11월, 12월에 사이버 트럭은 생산될 때마다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줬겠죠. 근데 이 수익률 도움을 준 부분이 모델 Y의 수익률 악화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느냐 부분에선 저는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조금의 실망이 월가의 기관 투자자에서 스마트머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1월에 그렇게 약간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면 가격이 조정을 받을 건데 그럼 2025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격의 조정이 나와도 이건 하방 압력이고요. 네. 또 1월 25일 날쯤 해가지고 트럼프가 취임식하면서 또 상방 압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걸 제가 네. 단연적으로 즉 하방 압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니 1월 말 조정 기간에 내 주식 사야지 여러분 기대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한 거고 25년엔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선 나쁜 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이르려면 전기차 보조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동의한다고 해도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포드나 GM은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더 많은 손해를 볼 거예요. 7,500달러를 못 받게 되면은 테슬라는 여러분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을 갖고 있잖아요. 수익률을 갖고 있으니까 수익률이 좀 감소할 뿐이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2025년에 신차를 발표를 하는데 신차가 다 가격이 할인된 지금보다는 가격이 내려간 가격대를 발표를 할 거예요. 모델 Q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만 정말 저는 일론 머스크가 꾀를 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분기가 끝날 때까지 즉 신차가 많이 생산되기 전까지 이거 보조금 없어지면 테슬라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델 3가 지금 미국에서 웹사이트 테슬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29,500달러로 적혀 있어요. 사실 29,500달러가 아니죠. 여기에 플러스 7,500달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아예 생각을 해서 가격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전기 충전을 5,000달러까지 전기 충전을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5,000달러가 연료비를 아끼는 거야. 해서 5,000달러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잠깐 12,500달러죠. 12,500달러를 갖다가 할인한 느낌을 줘서 29,500달러면 살 수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4만 달러가 넘는 거잖아요, 여러분. 4만 달러를 사는 것과 29,500달러를 사는 것, 물론 5,000달러는 테슬라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느낌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지금 미국이 경기가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것도 지금 논쟁거리잖아요. 요번에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있다 그래서 매 눈으로 매파적으로 우리 내년에 이자율을 그렇게 빨리 많이 안 내릴 거야. 4번 내릴 거였는데 2번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내릴지는 몰라. 그러면서도 그때 제롬 파월의 그 발언물 뒤에 보면은 잡 크리에이션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 그래서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런 지금 얘기들이 지금 모든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버리게 되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도 그렇고 소비자의 주머니가 다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완전히 폐기되기 전까지 이거를 최대한 늦춰서 이때쯤이면 테슬라의 저렴한 조금 더 저렴해진 신차가 양산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줘야 돼요. 이거를 못 맞추면은 몇 달 동안에 공백 기간이 생기면 테슬라 전체의 차량 판매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머저리티는 매출이 줄어들 경우에 대단히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기묘하게 겉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폐지하는 거 찬성해. 근데 트럼프한테 가서 그래도 그거 6월까지나 5월까지로 늦춰주면 안 될까? 어차피 하원에서 법도 바꿔야 되고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때쯤이면은 신차가 양산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에 이 두 가지가 즉 하나가 페이드 아웃 될 때,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7,500 보조금이 페이드 아웃 될 때 새로운 이 그 신차들이 페이드 인 되면서 이 효과가 마주친다라면 큰 문제 없이 테슬라가 계속해서 펀더멘털이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주기가 맞지 않을 경우, 어긋날 경우에는 테슬라도 분명히 길게는 1분기 정도의,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의 매출에 손해를 보는 시기를 미국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기회는 두 가지인데요. 가장 큰 기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FSD의 테스트죠. 여기에서 성공적인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이건 기회이자 여러분 도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뉴욕 타임즈가 막 대서특필하면서 대형 사고 발생 막 특집으로 막 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보기엔 기자 한 10명은 파견할 거예요. 뉴욕 타임즈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한 5명 파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더 버지 이러한 테크 기업 언론도 그렇고요. 아마 텍사스에 바글바글 기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도 다 추적을 할 거고요. 여러 인터뷰를 하기 위한 모든 특집팀도 아마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 특집팀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되게 과감한 도전이었고 정말 박수 칠 일이고 인류가 여러분 1년에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만 250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하나의 질곡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역사적 쾌거라고 만약에 뉴욕타임즈가 쓰는 순간 저는 이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처럼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비판 언론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정말 거침없이, 왜냐하면 다른 레가시 자동차에서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기 위해서 테슬라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예를 들면 현대차에도 FSD 집어넣자, 폭스바겐이 집어넣자, BMW에도 집어넣자, 이런 얘기들을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없이 줄을 쓸 거고요. 중국이 FSD 바로 허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유럽도 FSD에 대한 검토 들어갈 수 있고 한국에서도 들썩들썩거리면서 한국 정부도 바꾸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요 시기가 정말로 테슬라에게는 정말 터닝 포인트, 정말 FSD의 터닝 포인트점을 만들어내느냐가 올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기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회는 1분기 때 가동을 시작할, 아마 1월, 2월에 가동을 시작할 상하이에 지어지고 있는 메가 팩토리,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기가 팩토리라고 하고 ESS를 만든, 즉 테슬라의 ESS 상품의 대표주자는 메가팩이죠. 메가팩을 만들기 때문에 메가 팩토리라고 하는데요. 상하이의 메가 팩토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노스롭에서 하는 메가 팩토리가 되게 증설이 되어 있는데 이 증설된 상태의 2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ESS를 갖다가 드라이브를 2025년에 걸 수 있고, 다만 이 매출은 항상 판매됐을 때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이것이 배를 타고 가서 그 지역에 설치돼서 가동을 시작할 때 입금이 최종적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는 조금 늦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2분기부터 저는 테슬라의 ESS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거의 99.9%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되게 수익률, 왜냐하면 이건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테슬라에게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1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모델에 집어여줘야 되거든요. 이 집어여주는 애널리스트들이 속속 등장하게 될 때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상향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건데요. 이 가능성은 조금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것은 2025년 하반기까지죠.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서 작동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외부에 판매를 조금씩 하겠다. 목표는 아마 1000대 정도를 갖다가 테슬라 공장에서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옵티머스의 미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옵티머스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머리를 할 수 있는 AI, 그리고 배터리도 좋아야 되고 구동기도 좋아야 되는데 이것의 결정체가 뭐냐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거예요. 자유도 각도라고 하죠. 인간의 손의 자유도 각도가 28인가 29인가 그래요. 지금 옵티머스가 21인가 22인가 그렇고요. 되게 근접해 있죠. 여러분 손의 각도가 인간의 손하고 같지 않으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장에 가서 일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로봇 팔이 하는 게, AI 없는 로봇 팔이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공장에서 인간의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뭐냐면 하니스 작업이라 그래요. 전선줄 놓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물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그것을 100m로 줄였지만 모델 S에는 2km가 넘게 전선줄이 들어갑니다. 모든 자동차에 2km 가량의 전선줄 작업이 있어요. 이건 인간 다 손으로 해요. 이거를 만약에 옵티머스가 대체해서 올해 말에 1000대가 아니라 저는 100대만이라도 하니스 작업을 할 정도로 전기줄 작업을 할 정도로 손의 유연성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또 하나의 로켓을 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에서 아직까지 옵티머스를 집어넣는 데는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우리 한국에 잘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캐시 우드라든지 몇 명의 그 전통적인 그 불리시한 이런 분들은 옵티머스를 밸류에이션에다가 벌써 집어넣고 계시지만 절대 다수는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밸류에이션 집어넣는 것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지 않으면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하니스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DOF가 테슬라 옵티머스 DOF가 발전을 해서 다만 100대라도 테슬라 공장에 2025년 하반기에 투입이 된다라면 그때부터의 주가의 상승은 또 하나의 로켓 엔진, 또 하나의 스타쉽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